오프닝 내레이션, MC 음성톤으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날,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한 여성의 인생을 빛나게 하던 그 순간, 한 여인이 누더기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고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죠. 거기엔 단 한 줄의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사기꾼입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일부. 시간의 흔적과 예상치 못한 손님, 그랜드 콜레드 호텔의 연회장은 크리스털에 새겨진 꿈처럼 반짝였다. 각각 엄청난 가치를 지닌 샹들리에는 완벽하게 닦인 대리석 바닥 위로 황금빛을 쏟아냈다. 현악 사중주의 부드러운 선율이 흰 백합과 프랑스 정원 장미의 향기와 어우러져 공중에 떠올랐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꽃 아치부터 금으로 새겨진 자리표까지 모든 디테일은 하나의 메시지를 속삭였다. 이 결혼식은 왕족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랬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세계 각지의 한국 음식 문화를 새롭게 정의한 프리미엄 도시락 브랜드 정숙 도시락의 거장, 정숙 여사가 서 있었다. 파리에서 맞춤 제작한 우아한 베이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은빛 머리를 낮게 묶은 정숙 여사는 침착함의 화신이었다. 그녀 옆에는 신부 혜지가 숨막힐 듯 아름다운 하얀 드레스를 입고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고전적이었지만 부드럽고 차분한 눈빛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 하객들이 샴페인으로 건배하고 경의를 표하는 동안 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승리의 기쁨이었다. 오늘은 그녀가 승리했다는 증거였다. 갑자기 홀 저편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잔잔한 물결이었다. 그러다 웅성거림이 들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 축하 행사장 주변으로 비틀거리며 나타나자 군중은 침묵에 잠겼다. 그녀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 그건 분명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지만 고난은 그녀를 나이보다 더 늙게 만들었다. 회색 머리카락은 헝클어졌고 신발은 달아해졌으며 코트는 아직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솔기가 닳아 있었다. 그녀는 가슴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다. 마치 싸구려 길거리 음식을 담아둔 듯 기름 얼룩이 진 작은 종이봉투였다. 경비원이 달려왔다. 손님, 나가셔야 합니다. 여기는 사적인 자리입니다. 직원 한 명이 예의를 지키려고 애쓰며 말했다. 손님들이 뒤로 물러섰다. 웅성거림은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누구세요? 술에 취했나요? 경비원. 끌어내. 정숙은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낯선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랬다. 정숙의 정신은 언제나처럼 예리했고 1초도 필요 없었다. 그 얼굴은 세월의 풍파를 겪고 주름지고 굶주림과 고통으로 수척해 보였지만 여전히 분명했다. 수경, 그 집 여자애. 한때 어머니를 하녀로 고용했다가 더 이상 쓸모없는 두 사람을 쓰레기처럼 내던졌던 바로 그 집안의 딸. 어른들이 보지 않을 때 몰래 주먹밥을 먹었던 바로 그 소녀. 매일 그녀가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집에서 유일한 친구. 성공의 산 아래 묻어두었던 유령들이 다시 기어나왔다. 모든 꽃이 수학적 정밀함으로 장식되고 모든 손님이 직함이나 유산을 지니고 있는 그 완벽함의 무도회장에 방금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것은 수치심을 제2의 피부처럼 입은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정숙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발뒤꿈치가 사원의 징처럼 대리석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시간이 느려졌다. 모두가 그녀가 경비 신호를 보내기를 기다리며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가락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떨렸다. 유리처럼 날카로운 기억들이 눈 뒤로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가 도자기 꽃병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던 기억, 저녁에 받았던 차가운 국, 갈 곳 없이 쫓겨났던 밤. 하지만 그 쓰라린 기억들 속에는 그녀가 있었다. 수경. 정숙의 멍든 무릎에 스카프를 감아주던 그 소녀. 내가 부자라면 쌀로 성을 지어줄 텐데 라고 말했던 그 소녀. 지금 그녀는 정숙의 가장 큰 승리의 날, 누더기를 입고 떨리는 채로 여기 서 있었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인가? 정숙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수경은 머뭇거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떨리는 손을 들어 그녀의 클러치를 잡았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경비원이 수경의 팔을 붙잡고 그녀를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정숙이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러자 더 크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요. 방 안이 얼어붙었다. 잠깐 수경이 뭔가 말할 것 같았다. 하지만 두려움과 다급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수경은 정숙의 손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을 쥐어주고는 복도 밖으로 끌려나갔다. 마지막으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등 뒤에서 문이 닫혔다. 정숙은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정숙은 종이를 펼쳤다. 떨리고 잉크가 번진 한국어로 쓰인 한 문장이 있었다. 그 남자는 사기꾼이야. 네가 막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올 거야.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딸의 약혼자 박준회계로 향했다. 그는 혜지 옆에 서서 마치 동화 속 왕자처럼 미소 짓고 있었다. 하객들과 함께 건배를 하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 스치는 무언가에 그녀의 속이 뒤집혔다. 빛이 스쳤다. 그림자가 드리웠다. 상상이었을까? 아니면 본능이었을까? 현악 사중주가 다음 곡을 연주하고 하객들이 다시 이야기를 나누자 정숙은 종이를 더욱 꽉 쥐었다. 어두운 무언가가 그녀의 완벽한 세상에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퍼즐의 첫 조각을 받은 것이다. 만약 당신의 과거 속 유령이 자녀의 결혼식에 나타나 그들이 곧 결혼할 사람에 대해 경고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 종이에는 무엇이 쓰여 있을까요? 두부 과거로부터의 메시지의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팔로우하여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진실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부를 계속 읽고 싶으시면 알려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부. 과거에서 온 쪽지, 경고의 시작. 그날 밤 호텔의 조명은 여전히 찬란했고 축복의 말들은 계속 흘러나왔다. 하지만 정숙의 머릿속은 텅 빈 채 손에 들려있는 구겨진 쪽지만이 무게감 있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쳤다. 볼펜으로 서툴게 적힌 글씨. 손이 떨렸던 듯 삐뚤빼뚤했지만 그 한 줄은 명확했다. 그 남자는 사기꾼이야. 막지 않으면 또 누군가 울게 될 거야. 그리고 아래엔 전화번호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정숙의 심장은 덜컥하고 내려앉았다. 그 남자? 본능적으로 그녀는 박준호, 혜지의 예비 신랑을 떠올렸다. 갓 구운 슈트, 완벽한 미소, 정중한 태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느껴졌다. 정숙은 고개를 들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혜지와 박준호는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딸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는데
왜 지금 이 순간 그 미소가 이렇게도 불안하게 느껴질까? 음악이 흐르고 손님들은 와인을 들며 건배를 나누었다. 그러나 정숙은 그 틈에서 조용히 물러나 호텔 복도 끝 인적 드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 번호를 눌렀다. 1번, 2번, 3번, 긴 벨소리만이 울렸다. 응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대기음 속에서 정숙의 머릿속엔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씩 피어올랐다. 회상, 하녀의 딸에서 도시락 여왕으로 아직 10살도 안 되었을 때 고급 주택의 창밖에서 몰래 울던 엄마의 모습. 내 엄마는 이 집에 있어도 될 수준이 아니야 라고 말하던 여주인의 냉소. 학교 소풍날, 아무도 도시락을 바꾸자고 하지 않던 그 점심시간. 그 모든 상처들이 그녀를 만들었다. 그녀는 절대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세월이 흘렀고 사랑하는 남편을 병으로 먼저 떠나보냈다. 막대한 빚, 어린 딸, 그리고 절망. 하지만 새벽 시장에서 김밥을 말고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배달하며 그녀는 천천히 올라왔다. 단 한 칸짜리 노점에서 시작해 지금은 전 세계 30개국에 매장을 둔 도시락 브랜드의 CEO. 그리고 오늘 그녀는 딸의 인생 최고의 순간을 축하하려 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순간에 수경은 돌아온 걸까? 정숙은 쪽지를 다시 접어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있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딸의 행복을 위해선 진실을 봐야 해. 그녀는 조용히 결혼식장으로 돌아갔다.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이미 사냥꾼의 눈으로 변해 있었다.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결혼식 당일 누군가 나타나 사랑하는 딸의 예비 신랑이 사기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당신의 선택을 남겨주세요. 다음 편 3부 피와 땀의 여왕 정숙의 과거에서 진실의 조각들이 드러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계속해서 3부를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바로 이어서 작성해 드릴게요. 3부 피와 땀의 여왕 정숙의 과거 전화기의 발신 기록에는 여전히 응답 없는 번호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통화 시도는 정숙의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과거를 마치 땅속에서 파낸 유물처럼 하나둘씩 끌어올리고 있었다. 하녀의 딸, 정숙 그녀의 기억 속 어두컴컴한 부엌 한쪽에서 작은 난로 옆에 웅크려 앉아있던 엄마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허름한 앞치마, 갈라진 손등, 그리고 고요하지만 체념에 찬 눈빛. 정수가 조용히 해. 부잣집 딸은 조용한 애를 좋아해. 그 말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던 주문 같았다. 정숙은 말대꾸하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울면 엄마가 미안해했기 때문에. 그 집에는 정숙보다 2살 많은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다. 이름은 수경.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정숙을 무시하고 모욕해도 수경만은 그녀에게 귤을 건네주고 몰래 동화책을 함께 읽어주었다. 그녀에게 수경은 세상에서 유일한 친구이자 빛이었다. 하지만 그 빛도 오래가지 않았다. 애가 이젠 다 컸잖아. 더 이상 여기 있어선 안 돼. 그 한마디에 엄마는 해고당했고 정숙과 함께 비 오는 밤 골목 어귀로 쫓겨났다. 그날 그녀는 다짐했다. 이 굴욕을 언젠간 반드시 씻어내겠다고. 단순한 복수가 아닌 존재 자체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사랑과 절망, 그리고 시작 시간은 흘렀고 정숙은 사랑에 빠졌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남자, 그녀의 남편.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다. 남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것은 어린 딸 혜지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뿐이었다. 정숙은 무너질 틈도 없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했다. 시장에 나가 작은 김밥 가게를 열고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김밥을 말았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었고 여름엔 땀이 눈으로 흘렀다. 하지만 딸의 웃음 한 번에 그녀는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손님 한 명이 말했다. 이 김밥 도시락으로 팔면 좋겠어요. 바쁠 때 딱이겠네요. 그 말이 시작이었다. 정숙 도시락의 탄생 그녀는 도시락 사업에 모든 것을 걸었다. 재료, 맛, 포장, 브랜드 디자인까지 직접 발로 뛰며 배웠고 하루 평균 3시간의 수면으로 버텼다. 그렇게 정숙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이 여자의 피와 땀, 그리고 인생의 상징이 되었다. 국내 시장을 넘어 일본, 베트남, 미국, 유럽까지 진출하며 그녀는 도시락의 여왕이라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성취 앞에서 딸의 미소가 위협받고 있다. 정숙은 회상 속에서 눈을 떴다.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난 또다시 아무것도 못한 채 쫓겨나는 하녀의 딸이 아니야. 이번엔 지킬 거야. 내 딸을. 여러분은 정숙의 과거에 공감하시나요? 그녀의 인생 여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편 4부. 정면 승부, 거짓의 탈을 벗기다. 애선, 드디어 정숙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도 잊지 마세요. 계속해서 내부를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바로 이어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내부, 정면 승부, 거짓의 탈을 벗기다 낯선 번호. 낯선 진실 호텔의 유리창 너머로 저녁 노을이 물들기 시작하던 무렵, 정숙은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대기실로 들어갔다. 손에는 구겨진 종이 쪽지, 마음속엔 어머니의 본능이 일렁이고 있었다. 숨을 고르고 번호를 눌렀다. 뚜뚜뚜. 여보세요? 낮고 쉰 목소리.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수경이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박준호 씨에 대해 알고 계시죠?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흐르고 이내 조심스럽지만 분노의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자, 내 딸을 죽였습니다. 그림자 속 진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수경이 제공한 연락처를 통해 여러 피해자들과 연결되었고 하루 만에 박준호의 민낯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가짜 신분, 거짓 경력, 결혼을 미끼로 수억 원의 사기를 친 정황들. 심지어 수경의 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유도 박준호의 감정 착취와 금전 사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진실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딸의 옆모습과 차갑게 충돌하고 있었다. 더 이상은 안 돼. 초대받은 저녁, 예고 없는 폭로 이틀 뒤, 정숙은 조용히 가족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장소는 그녀의 자택, 참석자는 딸 혜지와 예비사위 박준호. 식탁 위에는 3사람의 수저, 그리고 은은한 촛불. 정숙은 담담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전날 밤을 새며 확인한 진실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준호 씨.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탁. 식탁 위로 놓인 두꺼운 서류 봉투. 그 안에는 계좌 내역, 피해자 진술서, 그리고 수경의 딸이 남긴 유서까지.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박준호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졌다. 처음엔 태연하게 웃으며 부정했다. 이건 오해입니다, 어머니. 누군가의 장난이에요. 하지만 정숙은 서류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장난인가요? 이 여자, 수경의 딸, 당신의 마지막 피해자였습니다. 그 순간 혜지의 눈동자가 떨렸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흔들리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혜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오빠, 이게 다 진짜야. 문 앞에 진실 말없이 고개를 떨구는 박준호. 그리고 그 순간 딩동, 현관의 초인종이 울렸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검은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나타났다. 박준호 씨,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고 박준호는 2눈이 뒤집힌 채 소리쳤다. 정숙 씨, 당신이 뭔데? 감히 내 인생을... 그러나 정숙은 조용히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내 딸의 엄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인간이 2번 다시 우리 인생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어. 그리고 침묵 그날 밤, 혜진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에서 울었다. 정숙은 딸의 등을 감싸 안고 그저 말없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진실은 잔혹했다. 하지만 거짓 위에 쌓인 사랑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제 상처 위에 새로운 삶을 다시 지어야 할 때였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가장 마음 아팠던 부분은 어디였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편, 오부, 감사의 씨앗, 새로운 시작에서는 상처 위에 피어난 연대와 새로운 삶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좋아요와 공유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5부를 원하시면 알려주세요. 바로 이어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5부, 감사의 씨앗, 새로운 시작 고요한 어둠 속. 다시 피어난 빛 박준호가 체포된 후 혜진은 말이 없어졌다. 눈동자는 비어 있었고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날 저녁 정숙은 조용히 문을 열었다. 혜지야, 엄마야. 딸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작게 몸을 떨고 있었다. 정숙은 말없이 곁에 앉아 딸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거칠고 단단했지만 그 온도는 어릴 적 품처럼 따뜻했다. 미안해, 엄마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 순간 혜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차라리 지금이 나아요, 엄마. 평생 속고 사는 것보단 차라리 지금 아파서 나아요. 그 이름을 기억해줘. 며칠 후 혜진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려 애썼다. 정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수경을 떠올렸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 혜진은 지금쯤... 정숙은 곧바로 수경을 찾았다. 오랜만에 마주한 그녀는 여전히 초라한 옷차림, 수척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깊었다. 수경 씨, 그날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수경은 고개를 저었다. 혜진은 좋은 아이예요. 그녀는 제 딸을 닮았거든요. 그 말에 정숙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녀는 조용히 서류 하나를 꺼내 수경에게 건넸다. 이건 우리 도시락 1001번째 지점이에요. 당신이 여기에 매니저가 되어주길 원해요. 이름을 새기다 수경이네 도시락 수경은 당황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시혜가 아니에요. 이건 감사해요. 그리고 당신이 받은 상처는 이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됐어요. 며칠 뒤 정숙의 회사 본사에서는 특별한 간판 제막식이 열렸다. 하얀 천이 벗겨지며 드러난 4글자. 수경이네 도시락. 눈물이 글썽인 수경은 말없이 간판을 올려다봤다. 그 이름은 딸의 이름, 그리고 가장 아픈 시간에 피어난 희망의 상징이었다. 따뜻한 재회, 진짜 친구 혜지도 종종 그 지점을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수경을 이모라고 부르며 주방 일을 도와주거나 고객 응대를 하며 활기를 되찾았다.
정숙과 수경은 함께 앉아 반찬의 간을 맞췄고 가게의 인테리어를 고민하며 웃음을 나눴다. 서로의 주름 속에 각자의 인생이 담겨 있었지만 이젠 그 모든 것이 이해로, 존중으로 바뀌어 있었다. 작은 공간에서 퍼지는 변화, 수경이네 도시락은 금세 입소문을 탔다. 그 이유는 단지 맛 때문만이 아니었다. 여긴 사람 냄새가 나요. 고객들이 말하곤 했다. 그 냄새는 사랑과 용서, 연대와 회복의 향기였다. 여러분이라면 수경처럼 모든 걸 잃고도 누군가를 위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편 6부, 부서지지 않는 우정. 삶의 마지막 장에서는 진정한 우정이 어떻게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하는지 전해드립니다. 좋아요와 공유는 따뜻한 이야기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6부를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바로 이어서 정성껏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6부. 부서지지 않는 우정, 삶의 마지막 장 평범한 하루. 그러나 아주 특별한 풍경, 서울 외곽 작은 동네. 수경이네 도시락 앞.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가게 앞에는 늘 그랬듯 긴 줄이 생겼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다. 가게 안 2명의 여성이 나란히 서 있었다. 하나는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진열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계산대를 정리하며 웃고 있다. 정숙. 과거 정숙 도시락의 CEO. 지금은 이곳의 조력자. 수경. 과거 한때 집안의 몰락으로 길을 잃었지만 지금은 수백 명의 단골이 사랑하는 점장님. 이 둘은 과거의 계급도 상처도 모두 내려놓고 오롯이 같은 방향을 보는 동료가 되어 있었다. 시간은 지나도 진심은 남는다. 수경 씨, 이 미역국간 좀 봐줘요. 나 요즘 입맛이 애매해서. 정숙이 쑥스럽게 미소 지으며 국자를 내밀었다. 수경은 능숙하게 맛을 본다. 약간 더 간장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치?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들은 소녀처럼 웃었다. 어느새 그들의 눈겐 세월의 주름이 짙어졌지만 그 웃음만큼은 과거 그대로였다. 그리고 한 사람이 더 가게 문이 열리고 혜지가 들어왔다. 정숙과 수경은 동시에 돌아본다. 엄마, 이모, 나 오늘 여기서 점심 먹을래요. 그녀는 밝은 미소로 들어와 앞치마를 꺼내 들었다. 아니, 먹기 전에 좀 도와줄게요. 배식 좀 해야겠다.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는 가족 이상의 가족. 삶이 뒤흔든 세 여성은 서로를 통해 다시 자신을 찾아갔다. 마지막 장면 우정의 의미 카메라는 천천히 가게 외관을 비춘다. 간판 위에는 여전히 큼지막한 글씨. 수경이네 도시락 그리고 창가 자리에 앉아 함께 도시락을 먹는 세 사람의 모습. 그 가운데엔 온기, 감동, 회복이 가득했다. 정숙의 내레이션이 잔잔히 흘러나온다. 우리는 종종 끝이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뿐이다. 인생은 많은 것을 빼앗을 수 있다. 하지만 진심과 우정은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 Call to action. 여러분에게도 잊을 수 없는 수경 같은 친구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우정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공유와 좋아요는 따뜻한 이야기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함께 울고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The End 또는 진짜 끝은 언제나 다음 장에서 시작되죠.